사운드 오브 뉴스로 이어갑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어볼 뉴스 소리요. 일단 소리를 듣고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저는 정말 처참하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특검이 수용되는 그날까지 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는 것은 정말 나쁜 짓이고 안 됩니다. 그런데 맞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지자시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뭘 지지해요? 나는 자유한국당 싫어할 뿐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당이 아닙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김성태 의원 왜 폭행하셨습니까? 단식 그만하시고 마음을 잘 추스리 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에 있을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아니하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습니다. 범행 혼자 계획하신 거 맞나요? 당연하죠. 김성태 대표 사과. 아니요. 네. 처음에는 김성태 원내대표 목소리였죠? 그저께 긴급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한 발언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온 이 변조된 목소리, 이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체포될 때 그 당시에 이제 한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한 말 이렇게 쭉 나온 건데요. 예. 결국 뭐 도주할 우려가 인정돼서 구속이 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 결과 구속 결정 났죠. 그렇습니다. 원래는 홍준표 대표를 목표로 했었다는 얘기가 경찰이 발표했는데 이 경찰은 범인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다 이렇게 비난한 것에 화가 나서 홍준표 대표를 애초에 노렸다 밝히고 있는데요. 당일에 홍준표 대표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김성태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이런 진술을 조사 과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배후설에 대해서 경찰은 지금까지는 어떤 발표입니까? 이 범인이 강원도 동해시에 지금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주소도 거기로 돼 있는데 예. 사건 당일에 버스를 타서 통일전망대를 거쳐서 국회까지 이동하는 경로상에 이제 CCTV를 쭉 확인해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단독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라는 거고요. 또 국회의사당 내에 CCTV를 확인해 봤을 때도 거기서 뭐 다른 인물을 접촉하거나 하는 광경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배후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추가로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이렇게 뭐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폭행 사건이 자유한국당 내에 뭐 그동안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그 비판 여론도 있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론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좀 양면적인 영향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뭐 막말 이런 것 때문에 홍준표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또 사퇴를 요구하고 뭐 이런 당내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예. 이 사건으로 뭐 릴레이 단식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그런 흐름은 좀 주춤할 가능성, 좀 단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그것과 별개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 이 주장에는 지금 힘이 실리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김성태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여당이 전국을 풀 수 있는 명분을 이 야당 입장에서 줘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보수 언론도 오늘 중앙일보 사설 제목을 보면은요. 김성태 대표 비습 철저히 수사하고 단식은 중단해야 였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는 내일 2시까지 이제 그 여당이 반응을 하지 않으면은 뭐 5월 국회도 없고 단식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합의가 돼도 단식은 뭐 그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식 자체는 뭐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드루킹 사건 경찰이 수사하면서 추가로 댓글 조작물을 발견했다고 발표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원래 혐의는 드루킹 김모 씨 일당이 한 600여 개 아이디를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 비판하는 댓글 2개에다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뭐 공감 클릭수 조작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쓴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쟁점이었는데 오늘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이용한 아이디가 한 2,300여 개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아이디들은 뭐 경공모 회원이 갖고 있는 아이디거나 또는 도용된 아이디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도용된 건지는 아마 그것도 수사를 해봐야 되겠죠. 예. 이걸 이용해서 올해 1월 17일, 18일 양일간 675개 기사에 달린 2만여 개 댓글에 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게 경찰의 이제 발표인데요. 네. 이 댓글들에 대한 불법 클릭수를 다 따져오면 모두 210만 회를 넘기 때문에 이것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치다. 이게 이제 경찰의 분석 내용입니다. 경찰이 오늘 또 밝힌 것도 결국은 금년 1월 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건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했느냐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조사된 게 없나요?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대선 기간부터 선풀 작업을 빙자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작업을 했을 가능성, 이걸 배제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쭉 이제 다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매크로 조작 그 과정에 이용한 이른바 킹크랩이라고 부르는 이 서버를 확인해 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서버가 왜 없어요?
이게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해외 서버에 뭐 클라우드 형태로 저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사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아하. 동아일보의 지난주 보도를 보면은 이 클라우드 서버가 이제 미국 아마존이 관리하는 그런 체계 속에 있는데 경찰은 자료 협조 요청을 한 상태인데 이게 뭐 회신이 와야 되겠죠 일단. 예. 또 댓글 조작에 사용된 아이디 상당수도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해외 IP를 동원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아이디를 사용했는지를 밝히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보도도 지금 있거든요. 수사가 쉽지 않군요. 어렵군요. 일부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도입돼도 참 하나하나 수사해내기가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지난번에 미국하고 중국이 뭐 서로 관세 폭탄 리스트를 발표하고 굉장히 분위기가 험악했던 기억 나실 건데요. 그러다 뭐 협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3일과 4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제 통상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예. 성과가 나지 않았죠.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조간에 많이 실렸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대미 무역 적자 축소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등으로 표현이 되는 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원 중단이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 정부의 화웨이라든지 또 GTE 등의 어떤 중국 IT 기업 강경책 완화를 강력히 요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요구를 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좀 결렬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되는 요구이기도 하면서 또 의제 자체도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충돌이 다른 분야까지 이어질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오늘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 정부는 외국 항공사들의 공문을 보내서 대만, 홍콩, 마카오를 중국과 별개의 국가처럼 표현한 자료를 다 삭제하고 이 지역들이 중국 본토의 일부다라는 표현을 정확히 해라. 이 요구를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 결렬 이후에 중국이 다시 이 요구를 꺼내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협상 결렬 직후인 현지 시간 5일 백악관이 직접 성명을 내서 중국의 요구는 전체주의적 넌센스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대만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데 또 미국은 대만에 첨단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하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통상 갈등이 안보 갈등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중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좀 멀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양주에서 프로판가스가 폭발했다고요? 오늘 오전 11시 15분께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주택가에서 LP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벽돌로 된 단독주택 두 채가 완전히 무너져서 집안에 있던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아이고. 또 이웃 주택 두 채와 차량 두 대도 이제 파손된 그런 이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명 피해는 딱 두 분으로 끝입니까? 뭐 더 있을 가능성은 없어요? 혹시 추가 인명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수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벽돌과 지붕 잔해가 사고 현장에 잔뜩 쌓여 있어서 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 소방당국이 앞서 말씀드린 시신 두 구를 수습하는데도 약 3시간 정도가 걸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지금 수색견과 수색견하고 인력 55명 그리고 굴삭기 2대를 포함한 장비 23대 등이 동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좀 빨리 수색 작업이 예. 마무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행히 화재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게 참 천만다행인데요. 이 최초 폭발이 잔재물이 50m 이상 솟아오르는 느낌이었다. 이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상황이었는데 또 주변에 LP 가스통이 여러 개 있었다고 하거든요.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그렇지는 이 화재가 일어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던 게 참 다행입니다. 특히 LP 가스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요즘 같은 때에는 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하와이가 지금 화산 폭발, 용암 분출 큰 걱정이더라고요. 이 하와이에서 가장 큰 섬인 빅 아일랜드에 칼라우에아라는 화산이 있는데요. 현재 나흘째 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 시간 5일 규모 6.9의 강진이 오면서 용암 분출구에 분열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이 분출구로 용암이 분출되거나 흘러나오면서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예. 이 화산은 1790년 분화 때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내기도 했고 1840년에는 26일 동안 폭발이 지속될 정도였다. 이런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30채가 넘는 가옥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외교당국도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용암이 주거 지역까지 흐르는 상황이어서 주민 1만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하와이 화산 국립공원도 완전히 폐쇄가 돼서 인근 관광객 2,600여 명도 긴급 대피령에 따라서 피신했다고 합니다. 그 화산가스랑 연기 이걸로 인한 피해가 더 크잖아요. 확산되면. 그렇습니다. 유독성 이산화황가스가 분출되고 있어서 이게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 나오고요. 또 분화구에서 올라온 가스 기둥이 항공기 진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발 3,000피트 이하의 비행 금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